화면 보이시죠? 네. 네. 자, 이제 상당 부분 우리가 다 이미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 조금 더 보충하고 정리하면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후음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알렙, 알렙, 아인, 해, 아인, 해, 헤트, 그렇죠. 아인, 이 레시. 헬세트, 레쉬. 예, 네 개라고 그랬죠? 알렙, 아인, 네 개. 해, 헷. 네. 그렇죠. 헤트. 이 후음의 특징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문자 밑과 또는 그 앞에 아음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네. 후음 4개와 플러스 레쉬 이 5개는 중복점을 갖지 못한다고 그랬죠. 후음과 레쉬는 중복점을 갖지 못한다. 자, 아까 연강점과 중강점 이거 공부하면서 연강점을 가질 수 있는 문자는 브가드크파트 6문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복점은 자음을 2번 반복할 만큼 강한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음을 2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강한 중강점은 후음과 레쉬를 제외한 후음 4개와 네. 레쉬를 제외한 네. 모든 자음, 참. 다시 말해서 연강점을 가질 수 있는 브가드크파트를 포함한 네. 모든 자음은 다 중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모든 네. 자음은 다 중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후음은 중강점을 갖지 못한다. 네. 그때 이 얘기했었죠. 네. 네, 후음과 레쉬를 포함한 모든 자음은 연강점을 가질 수 있는 브가드크파트를 포함한 모든 자음은 다 중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 가운데 우리가 언급했던 것이 바로 이 후음의 특징입니다. 후음은 중복점을 갖지 못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다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후음 앞에 장모음이 있을 때 보조 파타흐를 취한다. 이것도 예로 한번 들었습니다. 자, 후음 앞에 장모음이 있을 때 보조 파타흐를 취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뭔가? 우리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서 이 후음은 그 바로 아래 또는 그 앞에 아음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한번 했죠. 네. 네. 그래서 루아흐의 경우에 이게 루아흐입니다. 자,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루아흐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영어? 루아흐 음역하겠어요. 레시죠. 레시. 예. 그다음에 이건 뭐죠? 바우. 슈렉이죠. 슈렉이. 앞에다 점 있습니다. 슈렉. 네, 슈렉. 이렇게 표기하죠. 루. 우 발음. 그다음에 네. 여기 아가 있어요. 순서대로 그냥 표기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건 헤트죠. 네. 헤트 점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 이렇게 읽습니다. 루아. 자, 이거는 요 파타크는 요 헤트와 슈렉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한 그런 출판사, 이런 기술이 없는 출판사는 이걸 어떻게 인쇄하느냐면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뭐가 맞느냐? 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읽는 순서도 루아흐 이렇게 읽습니다. 루아흐. 됐죠? 루하가 아닙니다. 루하가 아니에요. 네. 루아흐입니다. 루아.
예. 네. 근데 이제 옛날 우리 주석서들 보면 이걸 루하 이렇게 표기한 루하로 돼 그런 있어.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루아흐가 맞는 겁니다. 네. 루아흐. 루아. 자, 여기서 이건 앞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후음은 그 앞에 아음을 갖는 경향이 있다. 아음을 갖는 경향이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냐면 루흐 이렇게 발음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루흐. 이 아가 없이 네. 루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루. 발음하는 것이. 루흐. 근데 거기다 그 사이에다가 이 후음 바로 앞에 아를 집어넣어 주면 발음하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루아흐. 루흐가 편해요? 루아흐가 편합니까? 루아흐. 루아흐가 편하죠. 네. 예. 자, 이게 그래서 여기 아라고 하는 모음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 모음을 보조 파타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루흐가 불편하니까 이 장모음 다음에 후음이 나오면 불편합니다. 발음하기가. 그래서 여기 보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파타크입니다. 근데 파타크는 이 후음이 주로 취하는 그런 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후음은 그 밑에 또는 그 앞에 아음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걸 다시 보면 문자 아래나 후음 아래 또는 앞이나 아래 아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장모. 자, 후음 앞에 장모음이 있을 때 이 특징에 따라서 보조 파타흐 아음을 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루아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요 파타크라고 하는 거 여기 포티 파타 보조 파타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아주 소수의 문자의 단어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걸 능력하겠어요. 르 카메츠지요? 네. 휴지요? 라. 요 히레교드죠? 이랭요도.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가 있습니다. 아가 있죠? 네. 아, 네. 예, 요걸 해줘야 됩니다. 키. 여기 자음이죠? 네.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라키야, 라키야. 라키. 그러면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키야. 근데 여기 후음이 있죠? 장모음이 네. 있어요. 요 사이에 보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파타크가 요 보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 파타크, 포티 파타크. 원래 이름은 포티 파타크죠. 근데 이건 몰래 슬쩍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표현이 복잡하죠, 길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조 파타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나올 때 후음이 있고 그 앞에 장모음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R을 보충해서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마피크가 있습니다. 요거는 해에 붙는 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락 이렇게 돼 있죠. 네. 락. 요거는 락. 아까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모음. 까메체해. 카메츠해죠. 네. 이건 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변 네. 장모. 불변 장모. 음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아예 잠깐만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이런 걸 예로 들었습니다. 토라 이거 하면 라후. 폴렘바브죠. 네. 이렇게 하면 토라죠. 이게 율법이라고 네. 그랬죠? 네. 예. 그럴 때 요거는 이렇게 카메츠의 네. 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점이 있죠. 네. 점 있죠. 요건 발음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 유, 그래서 이걸 음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후. 그렇죠. 라흐 이렇게 되죠. 라흐. 그럼 발음되는 겁니다. 라흐. 네. 라흐. 아까 여기는 발음되지 않죠? 네. 요건 그냥 모음입니다. 불변 장모음. 네. 다르죠? 네. 예. 옛날 문법 체계는 그. 때에 따라서 요것도 어떤 식으로 음역하냐면 요렇게 토. 요렇게 음역하기도 했어요. 흐. 토라. 토라. 이렇게 음역하는 해놓은 책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겁니다. 토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음역해 놓으면 이거와 헷갈리겠죠? 네. 이것도 요거, 이것도 요거 같잖아요. 네. 점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예. 그렇죠? 점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같죠? 이렇게 음역을 하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점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음역을 하는 모음, 불변 장모음으로 음역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점이 있으면 이렇게 H 이렇게 음역합니다. 요 점이 있는 거 이건 마피크라고 합니다. 이걸. 네. 네. 이건 음역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장모음이 되겠고요. 카메체.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음절. 이제 이 개념이 이건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음절, 히브리 음절의 특징. 음절은 항상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음절. 조금 전에 우리가 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절. 음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음 플러스 자무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음절. 모음으로 끝나면 개음절입니다. 열린 음절.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끝나면 폐음절입니다. 폐음절. 닫혀진 음절이죠. 음절엔 두 종류가 있다. 히브리 음절은 항상 자음으로 시작한다. 히브리 음절은 항상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네. 됐죠? 다시 쓰겠습니다. 항상 자음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개음절인지 폐음절인지. 자음, 모음이죠? 네. 자, 자음, 모음. 자음이죠, 여기. 네. 그러면 여기서 끊을 수밖에 없겠죠. 네. 다음이 이 자음으로 시작해야 될 다음. 테니까. 네. 그죠? 자무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끊게 되면 자음, 모음, 자음이죠. 네.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폐음절. 폐음절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엔 모음만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음절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항상 네. 자음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음절이 여기서 끝납니다. 자음, 모음, 자음, 모음. 그렇죠? 또 아까 우리 나온 단어 가운데 미드바르 이렇게 돼 있죠? 미드바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그렇죠? 자음, 모음, 자음. 자무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끝나죠. 네. 그래야 여기 또 자음, 다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음절이죠. 자음, 모음, 자음 음절 하나 끝났고 또 새로 자음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자음, 네.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또 다른 음절이죠. 간단합니다. 음절 나누는 거. 네. 항상 자음으로 시작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여기 자음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자음, 모음.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무슨 음절이요? 개음절. 개음절. 열리는 음절이죠. 모음으로 끝나면 네. 열리는 음절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면 폐음절이라고 그랬어요. 폐음절. 자음, 모음, 자음. 받쳐진 음절이죠. 네. 자음, 모음, 자음. 또 자음, 모음, 자음. 이게 닫혀진 음절이죠. 네. 그다음에 위에서 토라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음, 모음이죠. 여기까지 자음, 모음. 여기까지 자음, 모음. 그러면 이건 무슨 음절이야? 배움절, 개음절, 폐음절이야. 배움절, 개음절이죠. 자음, 개음절. 모음이니까. 그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개음절이죠. 네. 개움절. 요거는 토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장모음, 개음절이죠. 개음절.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러죠? 네, 그러면 자, 이걸 음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건 요드죠. 요 히렉이죠. 이. 요건 S죠. 신. 요 표기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는 쉐바죠. 에, 쉐바. 요 네. 쉐바가 유성인가 네. 무성인가 뭘로 알아요? 앞에 모음이 장모. 있냐. 앞이 단모음이면 뭐예요? 단모음. 앞이 단모음. 단모음이면 무성, 무성이죠. 무성. 무성이죠 이게. 네. 이스 아무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 없어요. 그다음에 르. 아장모음이죠. 네. 그다음에 요 알레프죠. 이렇게 표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제레죠. 에장모음. 네. 예. 그다음에 라메. 그래서 라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네. 다시 쓰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됐어요. 자음, 모음, 자음. 그리고 요거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폐음절입니다. 이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무성쉐바죠. 네. 단모음 뒤에 나오니까 무성쉐바. 그럼 자음, 모음, 자음 하나가 끝났어요. 네. 그럼 이건 뭐예요? 폐음절이요? 폐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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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음절이죠. 폐음절. 자음, 모음, 자음. 그 다음에 여기서 라가 있어요. 라. 라. 네. 요 라는 뭐에 해당될까요? 개음절. 그렇죠. 장모 자음, 모음. 개음절. 네.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음. 그 다음에 L은 어떻게 될까요? 자음, 폐음절. 모음, 장 자음. 폐음절. 그렇죠. 이건 폐음절. 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음. 다시 정리해서 음절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개음절과 폐음절. 자음, 모음, 모음으로 끝나면 개음절,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해서 자음으로 끝나면 폐음절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항상 자음으로 시작한다. 항상 자음으로 시작한다. 됐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요거 지금 이것에 대한 이해는 바로 요 밑에 카메차트프를 공부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됐죠? 우선 음절 가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모음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네. 단모음. 한번. 단모음에 아, 에, 아에, 이, 오, 우 이렇게 5개가 있죠. 바탁, 세골, 히렉, 카메차트, 키부츠 이렇게 돼 있어요. 카메차트. 자, 카메차트프죠. 이거 어떤 발음 난다고요? 오 단모음. 오, 단모. 아, 에, 아, 이, 이, 오, 오, 이렇게 난다고 그랬어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장모음. 장모. 장모음에 카메츠가 있어요. 네. 카메츠. 아, 장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제레 있죠? 제레, 에, 제레, 에 장모음. 네. 그다음에 홀렘이 있다고 그랬죠? 홀렘, 네. 오 오, 장모음. 장모음.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불변 장모음 불변 5개가 있다고 장모음. 그랬습니다. 네. 그죠? 자, 지금 초점은 여기 보시면 단모음에 카메차투프가 있죠? P 네. 모양이었습니다. 네. 그죠? 오 단모음이었어요. 네. 카메차투프, 오 단모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모양이 장모음에 줄이. 카메츠, 카메. 카메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어요. 모양은 동일합니다. 근데 네. 명칭은 카메츠, 음가는 카메. 아장모. 아, 장모. 그러면 장모. 글자 안에 이것이 나오면 이게 오 발음인지 아 발음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네. 모양이 같으니까. 네. 예를 네. 들어서 아까 우리 나온 뭐 다른 거 하나 해보세요. 미크다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성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크다슈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죠? 자음, 모음, 자음. 요건 뭐예요? 무성. 이게 폐음절이죠. 폐음절. 자음, 모음, 자음. 폐음절이다. 폐음절이죠? 네. 여기서 자음, 모음, 자음 이거는요. 네. 이것도 역시 폐음절입니다. 폐음절. 네. 폐음절. 근데 여기 이게 나와 있어요. 네. 카메츠가 나와 있습니다. 카메. 그러면 이거를 아 장모음으로 읽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오 단모음으로 읽어야 될 것이냐, 이거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두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네, 네. 예, 모양은 동일한데 이게 이렇게도 발음되고 이렇게도 발음되고, 이렇게 발음될 때 명칭이 뭐예요? 카메츠. 이렇게 발음될 때는 카메차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카메츠인지 카메차하투프인지 아 발음인지 아니면 오 단모음인지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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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칙. 임시로 지난 시간에 대부분 이것이 아 장모음 카메츠다. 네. 그러니까 이 구분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아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네, 네, 네. 네. 대부분은 이 아 장모음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게 오 단모음이 갈 때가 있어요. 그 법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카메차투. 폐음절이면서 동시에 액센트가 없는 경우에, 폐음절이면서 동시에 액센트가 없는 경우에 이때만 카메차투입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아, 폐음절 악센트. 그렇죠. 폐음, 잠깐. 미드바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보시면 자음, 모음, 자음이죠. 자음, 모음, 자음 이렇죠. 자음, 모음, 자음. 뭐, 참.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폐음절입니다. 폐음절. 이것도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해서 폐음절이죠. 네. 근데 여기 카메츠가 이와 같이 있어요. 카메츠. 카메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메츠가 아 장모음인가 아니면 오 단모음인가 이거 결정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오 단모음입니다. 네. 오 단모음이 되기 위해서는 폐음절이면서 폐음절이어야 액센트가 없어야 액센트가. 됩니다. 두 종류.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히브리 단어는 맨 마지막 음절의 액센트를 갖습니다. 이게 일반적 법칙입니다. 네. 자, 네. 히브리 단어는 대개 네. 맨 마지막 음절, 맨 아, 마지막 음절에 액센트가 옵니다. 이게 기본 법칙입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네. 소수의 히브리 단어는 앞에 액센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레츠. 에레츠는 땅입니다. 자, 이 앞에 액센트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음절에. 또 데레크, 길입니다. 이때 액센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에베드, 에베드, 종입니다. 그렇죠.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단어들 또는 뭐 that, 지식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단어들은 액센트를 앞에 갖습니다. 자, 음.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단어들은 액센트가 뒤에, 맨 마지막 뒤에. 음절에 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이 전제가 됐을 때 네. 아무런 표기가 없어요. 네. 자, 액센트가 그럼 무조건 맨 마지막에. 자, 이 단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보면 미드바르. 미드바르. 여기 폐음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음절, 요 음절, 두 개 음절이. 자, 그러면 여기서 액센트가 어디에 있어요? 요 미드바르에서. 바. 바르.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있겠죠. 바르. 맨 마지막 음절이니까 네. 네. 미드바르. 미드바르. 자, 이렇게 미드바르. 액센트가 여기에 있어요. 바르. 자, 그러면 지금 이 카메츠 형태 이 글자가 예. 이 글자가 지금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지 보겠습니다. 충족을 안 하죠. 충족 안 해요. 첫 액센트가 번째. 있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폐음절이죠. 자음, 네. 모음, 자음 이렇게 돼 있죠. 네.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해서 폐음절입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됐죠. 네. 그런데 액센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단어 맨 끝에 액센트가 온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면 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오 단모음이라고 우가. 했어요. 네. 근데 하나만 충족됐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는 충족이 안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입니다. 아. 무조건. 카메츠. 장모. 아, 장모. 아매치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오 단모음입니다. 네. 됐죠? 네. 그 중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든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것은 장모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카메츠 요 모양이 나오면 대부분은 뭐라고요? 대부분은 장모음입니다. 카메츠. 네. 이 두 조건이 충족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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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센트도 없어야 되고 폐음절이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구분법을 알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게 아다. 그러니까 아로 읽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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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요 표기가 오 단모입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오주. 자, 이런 단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 음역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건 뭐죠? 헤트죠. 네. 헤트. 이건 뭐죠? 카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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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나 또는 뭐예요? 오. 오이거나 이렇게. 오이거나.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컵. 컵.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M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장모. 이게 하크마거나 호크마거나 이렇게 했죠. 아. 그렇죠? 호크마나. 네. 호크마거나 하크마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요게. 그렇죠? 자, 이거 보시면 요 모양이 나와요. 네. 이거는 카메츠일 수도 있고 카메츠. 또 카메츠 하투프일 수도 있죠. 카메츠. 네. 네. 하투프. 장모음일 수도 있고 오 단모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구분하는가? 지금 이 두 조건에 한번 대입해 보겠어요. 태음절이면서 액센트가 없어야 오라고 네.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음절을 나눠보면 이렇게. 세 반. 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장모. 마지막 장모. 음절이죠. 네. 네. 액센트가 있어요. 네. 이건 열린 음절이니까 이건 하나의 네. 모음이니까 이건 무조건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앞에 음절이 여기서 끝났잖아요. 네. 다음 모음 자음 이렇게 끝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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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자음 네. 모음 자음 폐음절이죠. 네. 폐음절이에요, 이게. 배음절이요. 네. 자, 그러면 액센트 여기 있다고 그랬죠? 네. 단어의 맨 네. 끝에 네. 네. 액센트가 여기잖아요. 네. 액센트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액센트 없는 거죠? 없어요. 네. 네. 폐음절이면서 액센트가 없어요. 네. 두 조건이 충족됐죠. 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오단모. 오단모. 그래서 호크마죠. 아, 호크마. 호크마 아시죠, 뭔지? 네, 네. 네. 예, 지혜지요. 예. 호크마. 다시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재밌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이거 음역하면 호. hit. 그다음에 요거는 자음 모음 자음. 아, 자음 모음 자음에 액센트가 없어요. 네. 폐음절에 오, 액센트가 오. 없습니다. 폐음절이면서 액센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카메자 뭐예요? 예, 하투프. 카메차투프죠. 네. 그래서 오 단모, 오. 오, 오, 크, 그, 그다음에 요 마. 마. 이렇게 되죠? 호크마. 네. 이게 호크마. 지혜입니다. 크마, 지혜. 호크마 지혜. 크마, 지.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아, 우선 음역을 하면 알레프죠? 알레프. 이렇게. 아, 그다음에 음절을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아칼, 아, 자음 모음 자음이죠. 네. 자음 모음이죠. 네. 그래서 요건 열린 음절, 네. 요건 닫힌 네. 음절이죠. 네, 네. 네네네. 그렇죠? 자, 네. 그래서 음, 우선 여기 자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무슨 오거나 아 오거나 오거나 아거나. 네.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크, 크, 그다음에 라가 있죠. 라, 라. 이렇게 아클라 또는 오클라죠. 네. 그죠? 요게 아거나 또는 오클라네. 오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이 충족되는가 봐야 되겠죠. 충족되죠. 그러게. 예, 보시면 자음 모음 자음이죠. 네. 액센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네. 마지막 네. 음절에 네. 여기는 액센트가 없죠. 없어요. 네. 네. 자음 모음 자음 폐음절이죠. 네. 액센트가 없죠. 네. 네. 네, 그러면 뭐예요? 호크라. 아니, 오크라. 그렇죠. 오클라. 라, 오클라. 오클라. 이건 음식이란 말입니다. 네. 오클라. 오클라. 음식. 오클라. 됐죠? 그래서 카메차. 카메츠 하두푸냐 또는 카메치나를 구분하는 것. 이 표기가 아 장모음이냐 오 단모음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폐음절이며 액센트가 없는 이 두 조건이 충족되느냐의 여부에 있다. 다시 말해서 폐음절이면서 액센트가 없는 경우에만 오 단모음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예들은 다 아 장모음이다. 둘 중 안에 하나만 충족되고 하나가 충족이 안 되면 무조건 아 장모음이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가 읽기 훈련입니다. 읽기 공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 잘 되었으면 네. 이제 히브리 본문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건 이제 천천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지금 강의 내용,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서서히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잘 숙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이제 2주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네. 예, 2주 동안 복습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명사의 단수, 복수, 남성, 여성, 예, 성수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사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 공부합니다. 기본 구조. 그 다음에 동사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히브리 구문에 관한 문법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여러 용례라든가 또는 용어라든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읽으실 때
큰 어려움 없이 잘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만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하는 공부에 좋은 결과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 피곤하고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용기로 모든 것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아멘. 이 공부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들 오늘 수업을 마치고 한 2주간의 시간을 또 갖사옵나이다. 그 기간에도 하나님 저희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격려하게 하시고 도와가며 저희들 소정의 결실을 잘 맺어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업을 마치오니 이 밤에도 평안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한날과 그리고 다음 모일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